귀로 즐기는 자동차 라이프 팟캐스트 탑라이더 시즌 2의 진행을 맡은 윤상필. 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저는 워낙 크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서승현 씨는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고 혹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현재 모터스포츠 아나운서 활동하고 있는 서승현입니다. 네, 이제 국내 프로 경기와 아마추어 경기 지금 장내 해설과 진행을 맡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국제 무대도 꿈꾸고 있는 야심찬 애기 아나운서입니다. 일단은 이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없다는 게 참 한이 되는 비주얼을 갖고 계십니다. 네. 네, 서승현 씨 네. 질문 딱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상형이 있으시다면? 저 이상형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커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능력되고 자상한 남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오토뉴스 탑5 서승현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의 각종 뉴스를 다시 정리해보는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 팟캐스트 탑라이더 시즌2를 맞아서요. 4월 마지막 주와 그리고 5월 첫째 주 2주 동안의 네티즌들이 관심 있게 본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는 현대 제네시스 쿠페, 쉐보레 크루즈, 과연 누가 더 빨랐나 기사입니다. 제네시스 쿠페가 주를 이루는 GT 클래스, 쉐보레 레이싱팀은 크루즈로 출전해 제네시스 쿠페와 함께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더 빨랐을까요? 지난 4월 19일 태백 서킷에서 열린 GT 클래스 예선전에서는 쉐보레 레이싱팀의 이재우 선수가 크루즈를 타고 출전해 예선 1위를 차지했었고요. 결승전에서는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을 타고 출전한 CJ 레이싱팀의 최혜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는데요. 박진감 넘치는 경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관심을 받았던 뉴스는요. 쉐보레 스파크 제동 안 되고 타이어 빠지고 왜 이럴까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쉐보레 스파크를 타는 두 운전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황당한 교통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한 운전자는 운행 중 타이어가 빠져서 또 다른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군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스파크의 문제일까요?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기 있었던 뉴스는 사진으로 보는 레이싱 모델 이은서의 매력 화보입니다. 탑라이더에서는 레이싱 모델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델 이은서 양의 화보가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관심을 받았던 뉴스는요. 국내 유일한 84년식 포니2 자동 변속기가 1,900만 원에 호가한다는 뉴스입니다. 중고차 쇼핑몰 보배드림에 1984년형 포니2 자동 변속기 차량이 매물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내엔 단 한 대가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의 변속기 회사인 아이신의 3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이 차량은 당시 350만 원으로 출시됐었는데 현재 중고차 가격은 1,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클래식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베라크루즈 2015 출시 3,838만 원부터 뉴스입니다. 2015년형 베라크루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요. 성능을 개선한 베라크루즈가 가격은 소폭 인상돼 3.0 디젤 2륜 모델의 경우 3,838만 원부터 3.0 디젤 4륜 구동이 4,058만 원부터라고 합니다. 모터스포츠, 교통사고, 레이싱 모델, 중고차와 신차 등 2주간 다양한 소식들이 네티즌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이상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였습니다. 지난달에 BMW의 전기차 i3 출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BMW i3 신차 발표에 다녀온 김진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BMW i3 출시 소식이 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네,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1일에 i3 출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무렵에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신차 발표들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i3 출시 현장은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전체 그때 사고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 다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네. 입구에서 이제 그 세월호 그 실종자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 노란 리본을 이렇게 앞에 준비해 있어서 기자들이 직접 이렇게 가슴에 달고 그 행사를 참여하는 그런 모습까지 같이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좀 무겁긴 했어요. 근데 그 행사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또 막 화려하게 신차 발표하면 다들 화려하게 하는데 네. 그러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래야 될까? 그럴 수 없었던 분위기가 좀 아쉬웠다는 건데요. 또 그 BMW 코리아 김효준 사장님도 나오셔서 또 그 굉장히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또 이번 행사가 또 7 시리즈처럼 그 신차 발표했던 그 고급 세단 발표였다면 아마 연기했을 것인데 네네. 그 i3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자동차라서 차분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게 차분하긴 했었어도 소개할 건 다 소개했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그 홀로그램으로 앞에 그 김효준 사장님이 홀로그램으로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 인사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나중에 등장하신 거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기술까지 보여줄 정도로 i3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행사를 만약에 접었다면 아쉬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i3 어떤 차인가요? 네, i3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엔진이 없고 배터리와 이제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는 모터가 들어가는 전기차거든요. 또 BMW 최초 전기차는 아닙니다. 이미 2009년에 미니 E 그리고 또 2011년에는 BMW 액티브 E가 있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i3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시즌 1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들었었는데요. 그때도 소울 전기차 그리고 투싼 수소 연료 전기차도 많이 거론을 하셨거든요. 김진아 기자님은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 전문 쪽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좀 뭐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거 별로 없지만 환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렇게 전기차를 취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봤거든요. i3를. 되게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저한테는. 아, 그러셨어요? 왜 디자인이 어때요, 실제로 보면? 외형은 그 BMW X1과 좀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X1에 비해서 길이는 한 40cm 정도 짧고 차 높이나 차 폭은 굉장히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한데 그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서 좀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차 공차 중량을 X1이랑 i3랑 비교해 봤더니 그 오히려 X1보다 i3가 더 가볍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그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랑 또 알루미늄을 아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서 그 X1보다 무려 275kg이나 가볍다고 하더군요. 이게 그 40cm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그 무게를 감량을 한 거죠. 아, 그럼 보통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죠? X1이랑 이제 또 i3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X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코가 길거든요. 네. 그 X1뿐만이 아니라 BMW 대부분의 차들이 앞코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맹수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많이 네네. 받거든요. 근데 이 i3는 그 좀 뭉툭해요. 앞부분이 굉장히 높아서 앞에서 보면 약간 곰 내지는 네. 뭐 팬더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둔한 느낌이 솔직히 살짝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쁘다는 생각은 조금 들진 않더라고요. 아, 실제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좀 비슷했네요. 저도 약간 좀 귀엽다라는 네, 이미지가 좀 더 귀엽긴 해요. 강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실내 느낌은 어땠어요? 네, 실내라고 또 팬더란 느낌은 아니고요. 네, 실내는 의외로 좀 아늑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혹시 집안 거실 느낌이라고 하면 좀 전달이 좀 오. 빠를까 싶은데요. 네. 그 시트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인데 그 음. 회색으로 돼서 그 소파 직물 느낌이 나고
그리고 또 대시보드도 그 원목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그 거실 탁자 느낌까지 살려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느낌이 진짜 거실에 앉아 있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고요. 또 그런데다가 실내에 적용된 재질들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썼다고 하네요. 친환경이라는 얘기와 신기술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세졌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네, 예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 얘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셔서 네, 그 가격 얘기는 앞에 디자인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네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요. 일단은 외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실내적인 디자인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들어봤는데 i3만의 그 독특한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네. i3만에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나 없어요? 네, 다른 차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혹시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런 거 되게 상당히 잘 맞히는 편인데 맞아보세요. 방송을 위해서 맞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가 없는데 한 가지는 그 비필러가 없습니다. 네. 비필러라고 하면 이제 앞좌석과 뒷좌석 중간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차체를 좀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비필러가 없이 그 차문이 앞뒤문이 동시에 같은 네. 방향으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꼭 대문 열리듯이 네네. 한꺼번에 이렇게 열리는 방식 코치도어를 하고 있어요. 되게 시원해 보이겠어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탈 때 네. 타기가 굉장히 편했다 그럴까 좀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좀 탑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롤스로이스가 또 코치도어를 네. 적용하고 있어서 약간 좀 롤스로이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겠죠. 지체 높으신 분의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문의 그 디자인과는. 네, 근데 아마 어린이들을 좀 감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었고요. 네.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네. 뒷문 손잡이가 바깥쪽에 없습니다. 뒷문은 밖에서 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문을 열어야지만 뒷문 손잡이가 그 문 쪽에 있어서 열을 수가 있어서 이건 굉장히 처음에 좀 당황을 했어요. 다들 이제 문 손잡이를 찾느라고. 근데 마치 그 네. 푸더 좀 느낌이었어요. 옛날식 네. 캐비넷을 여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한쪽을 열어야 이쪽이 예. 열리는. 네. 제대로. 그러니까 옷장 안에 손잡이가 숨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들 손잡이 찾느라고 바쁘셨던 기자들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아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이제 손잡이 찾기 어려운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스포츠카에 많이 맞아요. 적용되는데 한 20여 년 전에 마스다의 RX-7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네. 그 차가 창문 옆에 손잡이가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얼핏 보고선 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못 여는 거죠. 운전자는 물론 자기가 타는 차니까 알겠지만은 그 옆에 동승자는 당황할 수 있겠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분명히 차 파는 분이 자랑 한번 했을 거예요. 손잡이 찾아보라고. 네, 이 차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열어보십시오 내지는 네. 타보십시오라고 하면 다들 당황할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일단은 디자인적으로는 일단은 가장 크게 팬더다, 귀엽다, 막 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는데요. 지금 네. 저희가 성능적인 부분은 또 어때요? 네, 성능이 좀 이게 곰이나 팬더처럼 생겼다고 해서 느리지는 않습니다. 모양처럼 그렇게 느리면 또 안 되겠죠. 명색이 BMW인데요. 근데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남자분한테 시선이 자꾸 가게 되네요. 아니, 저도 보고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고음 팬더 이런 거 나오니까 움찔움찔해서 그러신가요? 지금 청취자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얼만큼을 상상하셔도 그 이해할 겁니다. 얼른 이어가시죠. 네, 성능을 좀 비교하자면요. 그 아까 외형에서 X1이랑 좀 비교를 했었는데요. 네.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X1보다 27마력 높은 170마력이고요. 네. 또 최대 토크는 X1보다 조금 낮은 7점이 낮은 25.5입니다. 또 다른 그 전기차랑 좀 비교해 보자면 전에 제가 타본 그 소울 EV랑 또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또 그 소울 EV는 111마력이고요. 그리고 토크는 29입니다. 그러니까 소울 EV랑 i3랑 비교하면 마력은 조금 높고 토크는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타보셨어요? 이날은 시승을 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외형을 전시만. 보여주는 날이라서 시승은 못 해보고 그냥 앉아보기만 시트에 앉아보기만 했어요. 시트 앉은 느낌 어때? 폭신폭신? 폭신하기보다 아까 그 거실 느낌처럼 이렇게 느낌이 앉았을 때 푹신한 느낌보다 이렇게 포근한 느낌, 그냥 전체적인 거실 느낌. 안락하고 약간 편안한 이렇게 느낌. 문을 닫으니까 그 방음도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문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늑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방음이 잘 된다는데 웃음이 나는지 왜 웃으셨어요? 몰라요 저도. 아 그냥 그저 방음이 잘 웃지요. 된다니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 상상도 네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자, 같아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아 일단은 뭐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게 충전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아직 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잘 안 되어 있는 편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충전 시간이라든가 뭐 네, 주행 거리라든가. 네, 뭐 전기차들은 좀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i3라고 정말 빠르게 많이 충전되고 이런 거라기보다 좀 비슷하게 한 3시간 정도 완충하는데 3시간이 걸리고요. 또 완충 한 번 하면 132km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뭐 소울 EV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긴 합니다만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거리고요. 또 주행 모드를 좀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에코 프로 플러스 모드가 있답니다. 그 모드로 주행을 하면 또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난다고도 하네요. 또 가정용 충전기를 또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요. 이걸로 3시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가정용 충전기로. 네, 가정용 충전기를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러니까 충전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충전을 할 때는 이제 가정용 충전기가 필요하고요. 이게 차를 사면 충전기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무슨 휴대폰은 사면 충전기 들어 있잖아요. 그쵸, 보조 그쵸. 배터리도 있고. 네, 어. 그 비상용은 주는데 음. 비상용 충전기 케이블은 주는데 그 충전기 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생긴 좀 이쁘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건 아마 디자인 값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 계란 사진으로- 한번 예상이 돼요. 사진으로 봤는데 네. 비싸 보이긴 하던데. 네, 이쁘게 사야 돼요, 생겼어요. 그걸 네, 또. 저도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네. 사야 된다고. 예전에 LPG 차량 처음 출시됐을 때 네. 트렁크에 부탄가스 넣고 다녔거든요. 아, 예, 그걸로 충전된다고 주유될 수 했어요. 네. 있게끔 그 앞에 그 코크 같이 넣고 다니고. 야, 이러면 나중에는 AA 배터리랑 100개씩 싣고 다니는 차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그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220 비상용 충전기를 따로 네.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근데 좀 충전 시간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아. 걸린다고 하네요. 한 3배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좀 네,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충전기 부분은 그렇고 충전 여기저기서 잘 할 수 있어요? 아, 인프라 얘기하시는 네.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그 BMW가 포스코 ICT와 또 충전 멤버십 서비스를 구축했고요. 네. 또 올해 전국 이마트에 60개 지점에서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마트요. 네, 이마트에서 이제 장 보면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스케줄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격주 일요일마다 쉬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요. 더 큰 네네. 문제는 저희 동네 이마트가 없어요. 이마트까지 가셨는지 우선 차부터. 아 그러네요. 제가 너무 빨랐죠 제가. 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나는데. 아 가격이 좀 저렴하면 살 수 있어요. 얼마예요 가격?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저요? 이거 얘기했다 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냥 네. 들을래요. 네, 좀 생각보다 좀 싸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트림이 두 종류인데요. 네. 소울 모델이 6,400만 원, 그리고 오. 비스 모델은 6,900만 원입니다. 또 네.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또 보급형이 이제 룩스라는 모델인데요. 이거 5,800만 원인데 이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좀 가격을 좀 비교하자면 소울 EV가 4,250만 원입니다. 비교하면 좀 비싸죠. 가격 차이가 살짝 있어요.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솔직히 가격 걱정 안 하잖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관심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쳐다보니까 사는 걸 테니 뭐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타다가 성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넓은 마당 있어야 되고 주차장 앞들 뒤뜰 있는 집에서 또 충전을 해야 되니까 네, 아파트는 네. 충전하기 힘들죠. 그쵸 아무래도 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또 허가가 있어야지만 네. 또 그게 설치가 가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아무튼 비싸네요, 저한테는. 네, 저한테도 비쌉니다. 방음이 잘 된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방음이 중요하군요, 차는. 저는 차에서 음악 듣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마녀 사냥을 열심히 보는 바람에 죄송해요. 네. 요즘 미세먼지 마무리 급할까요? 미세먼지요? 아, 죄송해요. 저 너무 막 그런 쪽으로도 저를 몰아가시니까 죄송해요. 저 그냥 방음이 좋다고 했을 뿐인데 마무리 좀 해주세요.
무슨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일단 BMW i3 같은 경우는 네. 차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것들보다는 상징성을 지닌 차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인간의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네. 그 중에 BMW가 현실화시킨 것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기 때문에 네. 그 의미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프닝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 시계에 딱 열면 홀로그램 나와서 모든 걸 가르쳐 주듯이 네, 스타워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준비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뭐 더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이 차 i3 들어오면 우리나라 여러 지역 중에 특히 어디에서 많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마 제주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준비하신 소식 여기까지 맞추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 오늘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네. 서로가 다 조심스러운 그런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제가 A형이라 네. 혹시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승현 저는. 씨는 저 B형입니다. 네, 저도 B형입니다. 네, 어쩐지 제가 길을 못 펼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김진아 기자님과 함께 BMW i3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신차 발표를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서는 탑 5죠. 네, 탑 5에서도 말씀드렸던 쉐보레 스파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은 또 김진우 기자가 또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진우 기자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조금 갑자기 주제가 좀 무거워요. 예. 아까 i3 그 신차 발표하고 네. 상반되는 주제인데요. 네, i3 우리 신나게 얘기했는데 쉐보레 스파크 어떤 거죠? 예, 하나는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네, 브레이크 밟으면 제동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제동이 전혀 안 되고 속도가 붙은 채로 사고가 난 거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뒷바퀴가 빠져서 타이어가 빠졌다고요? 예, 그래서 와우. 차가 전복돼서 네. 그래서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고가 좀 걱정돼요. 그 탑승자들 괜찮아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다 매고 계셔갖고 네. 뭐 탑승자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안전벨트 꼭 매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네.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꼭 매세요. 뒷좌석에 타도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런 문구 있잖아요. 안전벨트,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뭐 생명벨트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지금 저 느꼈어요. 생명벨트. 저 앞으로 꼭 매야겠어요. 예, 꼭 매십시오. 네, 안전벨트처럼 차량을 운행할 때 있어서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예, 그렇죠. 네, 일단 문제가 발생한 차종이 뭐죠? 쉐보레 스파크고요. 예, 이게 또 제가 또 이 차종을 타고 있거든요. 네네. 취재하는 내내 섬뜩섬뜩하셨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독히 좀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네,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차 바꾸시면 되니까요. 네, 자 그럼 먼저 브레이크 관련된 사고 예, 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브레이크 관련된 사고보다도요. 두 차종이 모두 스파크였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급 모델이었고 심지어 바디 컬러까지 똑같았습니다. 찌그러진 부위가 같았다면 완전 똑같은 차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였고요. 그럼 그 두 차종 구매 시기도 비슷한가요? 한 대는 작년 6월에 구매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대는 지난 2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얼마 안 됐었네요. 예, 둘 다 얼마 안 됐고요. 거의 새 차 수준. 예, 주행 거리도 5,000km밖에 안 됐다 합니다. 둘 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차인데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절대로 고장 나서는 안 되고 네. 예, 절대로 뭐 부러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품들이 결함으로 사고 난 거라서 요즘 그 쉐보레의 CF를 보면 안전과 뭐 가족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그렇죠. 자동차들을 많이 알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이거는 뭐 마치 자동차 브랜드가 정부처럼 사실 뭐 사람이 만들고 조립을 하는 거라서 신이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어떤 브랜드든지 다 불량이나 결함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독일 3사 뭐 벤츠나 심지어 뭐 마이바흐나 벤틀리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 뭐지? 자동차 메이커에서 잘못 만든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커에서는 전혀 우리는 뭐 잘못이 없고 고객님 잘못이다. 혹은 답변 안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두 분 다 억울해하고 있고 이 사고를 많이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경위를 조사한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고 뭐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단순히 운전자의 예, 운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 이상이 있었던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 반응이 없었던 적도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반응이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세보레뿐만 아니고 뭐 현대기아, 뭐 르노, 삼성 뭐 이런 불량이나 결함 사례도 보면 대부분 뭐 고객님 잘못입니다 이러잖아요. 똑같이 뭐 들었다 하더라고요. 블랙박스나 CCTV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안 돼서 그 사고가 나신 분은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영상까지 받고 네. 했는데 분명히 그거는 증거 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업체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 업체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요. 예. 일단은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또 바퀴 빠지신 분은 네. 이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CCTV 보통 그 터널을 보면 다 네. 그 카메라가 고정적으로 그 일정한 거리마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네. 촬영용으로. 그래서 왜 없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CCTV를 녹화하는 그 관리소 측에서 이 영상을 무한정 저장을 할 수가 없고 16시간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이걸 지운다고 하네요. 참 애매한 시간이네요. 24시간도 아니고 16시간이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사고 사례를 보면 며칠 전에 사고 난 CCTV를 또 입수를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갔고 이게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연락 시도를 해봤는데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긴 한데 일단 네, 방송에 그렇죠. 집중하기 위해서 참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바퀴가 빠지는 일은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어도 자주 듣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와닿거든요. 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사고차를 뭐 그 들고 뭐 다 부품을 다 분해보고 그렇게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육안으로는 좀 보기가 힘든데 이 피해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브레이크 패드에 푹푹 들어갔다고 해요. 보통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뭐 이 진공 압력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에 딱딱해지는 경우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제 차도 가끔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 반대로 푹푹 들어가고 제동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그 내리막길을 엔진 브레이크 안 쓰고 그냥 디레인지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중립으로 많이 내려간 경우 그렇죠. 예, 오래된 차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말씀 그대로 오래된 차 예전에 그 강원도 지방에 한계령이나 대관령 내려갈 때 보면 예, 그렇죠.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다가 네. 그 사이에 기포 생겨갖고 유격이 깊어져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경우 예, 지금 그렇죠.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브레이크에 끓는 경우인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고바가 심하고 뭐 내리막 구간이 길고 아니면 그 차가 오래되거나 브레이크가 제때 안 간 경우인데 근데 이 차들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시 후 5,000km밖에 안 됐고 아, 이 차가 그 올해 2월에 뽑았다는 그 차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올해 2월에 뽑았고 그리고 운전자한테 물어봤는데 출퇴근 구간이라서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제 차도 스파크라서 혹시나 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제 차는. 스파크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급발진 사고 관련해서 블랙박스를 앞뒤뿐만이 아니라 그 페달이 있는데도 달아야 된다는 가끔 주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참 여기서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페달 블랙박스요? 네. 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 푹푹 들어가는 거를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브레이크 관련해서는 원래 면허 딸 때 처음에 교육 받잖아요. 예, 그렇죠. 테스트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게 뻑뻑해졌을 때 시동을 걸면 쑥 들어갔을 때 그게 음. 정상이다라고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쉐보레 측의 대응은 어땠나요? 쉐보레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건 영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 사고 담당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게 그냥 뭐 사고 말을 뭐 돌린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한 문제에서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돌린다. 예, 예, 그렇게 낯선 광경은 아닙니다. 요즘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예, 세월호 그 사건부터 참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 안전 불감증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예, 그럼 우리 다음 얘기로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거는 예, 이거는 진짜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달리다가 상황인데, 예전에 그 98년도인가에 스포티지라는 자동차가 뒷바퀴가 빠졌던 적은 한 번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거는 네, 그 타이어 이 볼트. 볼트를 조이는 게 그게 느슨해져서 빠졌던 그런 네. 케이스인데 이거는 좀 다르다고요. 예, 이거는 그 주행 중에 타이어 휠하고 그리고 차체를 연결하는 허브가 있는데 네. 이 허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대로 땡강 부러진 겁니다. 빠진 게 아니라 부러졌다고요. 예, 사실 이 사고가 예전 3년 전에 현대 아반떼 MD에서 처음에 접했던 사고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그 유사 사례도 대부분 다 현대기아차라서 다른 브랜드는 없나 했었는데 이 스파크에 이 사고가 똑같이 났더라고요. 그 아반떼 MD 같은 경우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났었나요? 초기에 조금 뭐 다는 아니고 가끔 그 났었는데 저도 한번 그 조사를 해봤었고요. 그거랑 지금 많이 유사합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아반떼 MD 때는 이제 책임자들의 MD 때는 음, 그 다행히 전복 사고는 없었고요. 네.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운전석 쪽 뒷바퀴 똑같은데 빠졌었는데 네. 다행히 그 별다른 사고는 없었고 그런데 현대차 측에서는 그 사람은 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건 고객의 부주의다. 그래서 그냥 뭐 보험으로 자차 처리받았던 것까지만 기억하고요. 그 후로는 제가 연락을 못 그때나 해봤습니다. 지금이나 한결 같은 반응이네요. 뭐 어떤 브랜드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네. 어쨌든 그들의 그쵸. 꾸준함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네, 좀 무거운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네, 다음에는 조금 밝은 소식을 좀 김준우 기자님께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생생 인터뷰라고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 그 코너 이름을 정하긴 했는데 예, 조금 새로운 걸로 바꿔볼까 했는데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받을게요. 우리 이름을 이 코너 이름을 직접 지어주셔서 저희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각하지 않고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어. 그 처음이니까 네, 탑라이더가 만난 사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식상하게 네. 네 누구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제가 자주 보는 분이에요. 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분이고요. 네. 현재 지금 KSF죠.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에서 출전하고 있는 드라이버 이진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욱 선수 반가워요. 이진욱이라는 이름 석자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네. 아, 잘생기신 분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누구? 배우. 아, 있어요? 네. 어차피 없는 카메라 굳이 본인의 모습을 묘사해주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드라이버 이진욱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SF에 출전하고 있는 드라이버 이진욱입니다. 저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제가 말했던 처음에 오프닝 때 이상형. 이상형. 괜찮네. 듬직한 건 모르겠고 일단은 능력은 있어 보이네요. 네, 능력 없습니다. 없으니까 많이 하죠. 블로그 하고 계시죠? 저랑 또 이웃이에요. 저도 지금 블로그 하고 있거든요. 그 그쵸. 이웃이잖아요.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 네. 네. 오늘 두 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길 엄마. 바라면서 방송을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서로 소개하라고 했더니 사심이나 밝히고 있고 아주 아유. 긍정적인 방송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게시판에 남겨진 질문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또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랑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을 받는데요. 먼저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를 통해서 질문해주신 분이세요. 아이디가 GNS인가요? 네, 드라이버가 된 계기와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드라이버를 꿈꾸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 된 계기는 사실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 네. 저 되게 늦게 입문했거든요. 저도. 지금 몇 살이고 몇 살에 입문하셨죠? 29살에 처음 입문했고요. 아, 네. 현재 32살입니다. 아, 얼마 길게 되지도 않았는데 네. 상당히 생색을 내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된 계기는 챔피언이에요, 그래도. 챔피언이? 네, 챔피언이었어요, 지난 시즌에. 알겠습니다. 네. 얼마 비용 들어요? 가장 비용은- 중요한 how much? 이게 비용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한 큰 거 한 장 정도. 큰 네. 거라면 10억? 아유, 왜 그러십니까? 그럼 지불 하나 사지요. 10억 아니면 작은 거라고 해주세요. 네, 예, 작은 걸로 한 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100만 원? 네, 됩니다. 그 100만 정도면 원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딴 쪽을 걸고 네네네. 싶죠. 네,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재성 씨가 해주신 질문인데요. 네. 항상 드라이버분들께 궁금했다고 합니다. 방염 마스크하고 헬멧 쓰면 경기 중에 머리 안 간지럽나요? 아직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좀 처음 받아보네요. 이런 거는. 네, 그 방염 마스크 정확한 오래 타면 이름이 뭐죠? 간지럽겠죠, 그냥. 아니요, 오히려 방역 마스크를 하면 덜 간지럽더라고요. 저는. 왜요? 그 땀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요. 아. 네, 오히려 훨씬 덜 간지럽고 더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났을 때도 좀 이렇게 땀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마스크는 자기 건가요? 네, 개인이 구매할. 그건 얼마예요? 그건 싼 거는 10,000원 정도도 있었고요. 아, 비싼 거, 본인 거. 본인 거. 저는 10,000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솔직한 방송을 추구하는 탑라이더에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우,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긴 뭐 질문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겠죠. 이재성님 안 간지럽대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박찬홍님이 주셨어요. 이분도 꿈이 드라이버네요.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뭐가 이렇게 질문 식상해요? 일단은 준비해야 될 거는 아까 몸이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돈. 돈. 돈 전에 건강한 몸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네. 운동 정말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드라이버들. 네, 되게 체력 많이 관리 열심히 하시죠. 엄청나다고. 네, 보통 시즌 전에는 대부분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즌 전에 한 10kg나 15kg씩 빼고 그쵸. 자체 시즌에 핸디캡 안 시작합니다. 갖고 가려면 살 빼야죠. 네. 근데 체중이 더 나가면 접지력이 좋아지지 않나요? 아우 그것도 상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타이어에 어떤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쨌든 저랑은 몸을- 상관없는 얘기 드리니까요. 자, 임찬규 씨의 질문입니다. 네. 라이벌 선수 누군가요? 임창규 씨요. 임찬규 씨가 네. 라이벌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좀- 그러면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그분? 아닙니다. 이거는 동-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사실은 드라이버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경쟁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네, 임창규 잘 씨도 넘어가시네. 네, 경쟁자가 되겠죠. 야, 이렇게 코너 넘어가시면 우승하실 만하네요. 예. 제가 긴장되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분 어떻게? 야, 운전도 이렇게 스무드하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탑라이더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신 질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동민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포르테쿱 차종으로 경기 출전하시다가 포르테쿱에서 차종이 바뀌었죠. 벨로스터 터보로. 네. 네, 그렇죠. 어땠어요? 바뀌고 나서는 사실 좀 좋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저도 한 경기 정도는 조금 좋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한 두 번째 경기부터는 사실은 적응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네, 여유로운 답변 네. 감사합니다. 벨로스터는 네. 주변에 타는 그 후배의 말을 빌자면 타면 탈수록 별로라 벨로스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차로 레이싱을 하는 게 어떻게 괜찮으세요? 사실 저희도 레이스카로는 사실은 만족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시간을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레이스카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컨디션 유지하는 어떤 그 내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게 벨로스터라서 사실 그러면- 드라이버의 어떤 그 관리 능력이 되게 돋보이게 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드라이버로서 장점. 장점이요? 포르테쿱 경기하는 것보다 벨로스터 터보 머신으로 출전하는 게 더 이게 좋다라는 한 가지. 사실은 벨로스터가 조금 더 빠릅니다. 사실. 스피드. 그렇기 때문에
더 드라이버로서는 많은 스킬을 갈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음. 드라이브 발전 가능성으로 있어서는 벨로시티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배기량 내에서는. 클래스마다 좀 다르고요. 제가 출전하는 경기는 같은 벨로시티 터보끼리만 달리게 됩니다. 원메이크. 네, 음. 원메이크 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원 메이크 레이스. 네. 알죠. 똑같은 하나의. 듣고 얘기해 주니까 알았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나는 되게 똑똑해 보여가지고. 레이스 어. 얘기를 하시니까 서승현 아나운서께서 되게 이렇게 아, 기가 그냥 이렇게 쫙 자. 올라오셔가지고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한테 받칠까봐 먼저 도망가는 그런 20년 전 얘기를 하던. 죄송해요. 자, 곽효연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종을 바꾸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사실 포르테 때 뭐 서승현 아나운서께서 제가 경기하면 심심하다고 저는 이름 한 2번 말씀하시다가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아, 중계 계속 이겨서. 이게요. 포르테코 경기를 했을 때요. 그랬어요. 혼자 독주를 하더라고요. 발음 굉장히 주의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포르테라고 꽉. 포르쉐? 아니, 쉐면 괜찮게. 폴컵이라고 하죠. 네. 네, 경기를 하실 때 독주하셨어요. 항상 선두권에 계셨는데 2위와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초반에는 이진욱 선수 현재 1등하고 있고요. 네, 끝에 잠시 후에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얘기를 성의 안 해요. 강한 이끄야. 맨날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재미 이기겠죠, 뭐 없으셨대요. 이런 느낌. 뭐 근데- 매라운드라고 하니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좀 자기 그 드라이버로서의 이미지도 사실은 좀 잘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같은 차종에서 계속 1등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업그레이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는 다른 차종에 가서도 실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차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 뭐- 다음 질문은 여자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제가 할까요? 네. 조은혜 씨인데요. 현재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자동차 블로거도 하고 계시잖아요. 10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학원 일을 잘 안 밝혀요. 근데 몇개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벌써. 네,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숨겨진 게 드라이버, 하나 블로거. 마지막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커피 뭔데요? 사장님. 그거는 아마 60초 후에 공개합니까? 그럴까요? 일단은 아마 제가 저희 아버님이 원래 커피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드라이버는 이제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프로 드라이버로서 한번 인정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나이도 나이고 뭐 책임져야 될 이제 어떤 스스로 이렇게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가업을 좀 이어받으면서 이제 드라이버로서의 꿈은 사실은 뭐 취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속 이제 잠재적으로 꾸준히 꾸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지 나중에는 않을까 싶습니다. 서킷을 타면서 커피를 볶을 수도 있겠네. 그 엔진 오. 열로 커피를 막 볶으면서 막 그 쫙 달려가면은 배기가스 온도는 가능한데요. 사실 그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서. 네. 예능으로 아, 던졌잖아요. 이건 너무 다큐로 웃자고 가서 했는데. 나 어디에 그때같이. 장단 맞춰. 저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응. 최고 시속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서킷을 타보신 분들은요 최고 시속을 얘기를 안 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합치면. 그러면 네. 도로에서 근데 도로에서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예, 그렇죠. 저도 소시적에 폭주적을 했었기 때문에 예, 네, 최고로, 당연히 예. 모든 아마 운전자분들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폭주를 안 했다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솔직히. 차종으로 몇 킬로미터까지? 그 A54의 네. V10이라는 네 대충 이 정도 힌트 드리면 아시겠죠? 그걸로 뭐 여기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파리가 예. 네, 이번 주 경기도 있잖아요. 예. 이번 주 경기는 미뤄졌고요. 이번에는 시뮬레이션만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예. 응. 근데 그걸로 시속을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시는데 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세요. 안 놓쳐요 그런 거. 이건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즐기다가 사실은 괜찮아요. 다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아유, 얘기하세요. 아직 안 지난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선수를 하고 나서 사실은 더 교통법규나 그다음에 공도에서 폭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혹시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약주를 하시고 대리운전을 안 부리시려고 하면은 아들이 선수인데
그러시는 거 아니다. 근데 이진욱 선수가 아나운서야 될 것 같아. 되게 잘 빠져나가. 무슨 아. 질문을 던져도 나중에 쏙쏙 빠져나가는데. 꼭그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전에 질문하신 한 가지는 진짜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벨로스터 터보로 했을 때 이게 뭐 직선마다 코너마다 다 틀리잖아요. 직선 코너가 아무래도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올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 최고 속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는 거는 GPS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시죠. 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수치로 제일 빠르게 달리면은 17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네. 궁금증 네. 풀렸죠? 아니 저는 도로에서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가 정말 궁금했는데 80km 이거는 달립니다. 어. 10km도 해서 9km 이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80 달리는 거 알죠 그게 지금? 아니라 이 뭐야 들켰네요. 이러면 방송 끝나고 나면 물어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아우 상당히 질긴 양반이네. 자, 마지막으로 그 네. 드라이버로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 기간 드라이버를 하고 싶어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분명히 내가 늦은 건 아닌가 나이가, 또는 내가 또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린 건 더 좋고요. 나이가 드셨더라도 지금 저도 사실은 29 시작했으면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젊은 거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늙은 겁니다. 나이가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레이서들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라이벌은 지금 꿈꾸고 있는, 레이서를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이거든요. 그런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한번 꼭 도전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가 레이서 한번 해야지 나 좀 이렇게 운전한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전 여자라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진욱 씨 덕분에 참 재미있었고요. 네. 궁금함을 더듬어. 남긴 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욱 씨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는 뭐 이준욱 씨 블로그 가서 보시고요. 다음 주 초대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자분 그 아리따운 미모의 제가 여성. 워낙 여성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라. 아 그럼 제가 할까요?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드라이버를 활동하고 있는 이진욱 선수를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현직 레이싱 모델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진욱 선수가 30대였다면 다음 주에는 20대 초반의 풋풋한 레이싱 모델 우리 민송이 씨 모시도록 할게요. 다음 저도 하면 주에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진욱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탑라이더 팟캐스트 이제 시즌 2를 맞아서 모든 코너를 다 마쳤는데 승현 씨 어떠셨어요? 저 지금도 떨려요. 저희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요. 이제 딱 이렇게 나가서 제가 직접 들으면 저 주먹 절대 못 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어떠셨어요? 뭐 아까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시동 딱 걸면 그때 머플러가 부르릉 하면서 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시동 걸고 출발하는 듯한 그런 아.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앞으로 우리 방송 더 재밌어질 수 있게끔 네, 둘이서 노력하면 네, 더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 관심 갖고 즐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들리는 탑라이더 시즌 2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상필 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